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현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안 각 항포구엔 낚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비 전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비정규직 정비 전환율은 80%에 이르지만 경상대병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도내 117곳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12월에 치루어지는 수능이기도 한데요. 창원의 한 고사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고사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면 수능이 치러질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예년과 달리 응원을 나온 후배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쓴 채 교문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과 또 이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수험생은 모두 2만 9천여 명으로 경남 18개 시군에 마련된 고사장 117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데요. 아직 집을 나서지 않은 수험생들은 발열검사 시간을 고려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를 쓴 수험생은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발열검사를 거쳐야 시험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사장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경남의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없는 가운데 자가격리 수험생은 출신 학교가 있는 지역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고사장에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고 전자담배를 비롯해 디지털 시계와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수능이 치러지는 데다 올해는 특히 방역을 이유로 매 교시마다 시험이 끝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추위에도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용호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부산발 N차 감염이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기존 접촉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이 중 6명이 양산에서 나왔습니다. 30, 40대 여성, 초등학생과 1살 영아 등 5명은 서울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확진된 양산 50대 남성의 일가족입니다. 양산 80대 여성은 지난달 22일 부산 확진자와 접촉했다 확진됐습니다. 한동안 확진 환자가 주춤하던 양산에서만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양산시의 감염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까지. 합천과 김해, 창원, 진주 등 4개 시군에서도 7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5명은 부산 확진자발 N차 감염입니다. 창원 진해구에선 폐렴 소견이 있던 8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부산발 N차 감염은 지난 일주일 동안 18명. 부산은 9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와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95로 전국 평균인 1.43보다 높습니다. 인접한 경남으로선 감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 사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수능 뒤풀이를 비롯해 성탄절, 송년회, 종무식, 해돋이 등의 행사도 일단 멈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사천 생활치료센터에 마산 의료원 환자 22명이 이송된 가운데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부산에서도 오늘부터 환자들을 이송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수능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추운데요.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감온도는 1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교실 안의 주기적인 환기도 생각해서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는 영하 1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고성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경남 지역에는 4개 시군이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함안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항포구엔 낚시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낚시를 즐길 때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코로나19 방역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정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방파제.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낚시객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대여섯 명이 다닥다닥부터 낚시를 하고 2명 중 1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이 발령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차에 있거든요. 좀 열이 많아갖고 계속 안경에 계속 새끼가 차이니까. 한쪽에선 낚시객들이 모여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상 거리두기가 무색한 현장입니다. 갈 데가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있고 바닥에 나 혼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배워하는 거지. 평일 낮 시간 고성의 한 방파제에도 낚시객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그나마 쓴 사람들도 제대로 착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 다 닫히십니다. 우리 지금 예간에 할매들 놀러 갔긴데 지금 일이 많이 없게나 겁이 나서 못 놀게 했습니다. 지금. 바다 낚시를 즐기는 곳 대부분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로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낚시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단속할 수 없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엔 무방비 상태입니다. 못하는 구역 말고는 가서 낚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낚시를 하는 유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비록 야외라고 하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역 감염이 있다는 상황에서 바다 낚시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대학교 병원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라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진주와 창원을 합쳐 400여 명, 청소와 시설, 보안, 콜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14개 국립대학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8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은 셈입니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 만료가 되면서 지금 직원들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 노조와 사업주,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가 공식 협상 테이블인데 노조 측은 사측이 실무 협상을 외면하고 노사전 협의체 회의만 고집하면서 협상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측에서 소극적으로 저는 일관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무자 협의회는 실무자 협의대로 협상에 임해서 실무자 협의회를 빨리 꾸렸으면 하는 게. 반면 사측은 병원장의 장기 공석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협상이 늦어졌을 뿐 사전 협의체를 통해 꾸준히 협상에 임해왔다고 반박합니다.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연대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환자 치료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으로 보건 환경이 위협받기 전에 노사 모두 타결을 위한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총 사업비 12조 원 규모의 진해 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결과 경제성은 0.92로 2를 넘지 못했고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종합평가는 0.497로 통과 조건인 0.5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가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예타를 받는 것이 적합하고 환경과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며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내년 1월부터 9개 선속 규모의 예타를 먼저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창원시는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가결된 만큼 남은 절차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적인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집니다. 경남도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도는 어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영상회의에 참석해 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 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 어류 1,600만 마리를 특별 관리합니다. 도는 올겨울 표층 수온이 북극 해빙의 감소 영향으로 평년보다 0.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장별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재해 명령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어류 면역 증강제 지원 같은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1년도 제1회 교육 공무직원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원, 돌봄 전담사 등 모두 8개 직종에서 24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이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이달 중으로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신입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들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경찰 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사천경찰서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LH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이 어제 LH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LH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김장 나누기 등의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8억 5천만 원의 성금으로 김장김치 69톤, 연탄 5만 2천 장, 등유 10,000리터 등을 18개 시군 가정에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김해 씨가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이 제출한 우수 사례 48건으로 진행됐으며 김해 씨의 생활 청렴윤리 챌린지를 통한 공직윤리제도 모의 실천을 비롯해 3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